하루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오디세이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로 봤고, 두 번째는 원작을 보고 두 번째 오디세이를 봤습니다. 스포를 최대한 줄이면서 오디세이를 200% 즐길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첫 관람 때 제가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핵심 배경 지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5가지 포인트만 집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만 알고 보셔도 영화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원작을 배경한 오디세이는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전쟁은 10년간 지속이 되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는 압도적인 힘보다는 지략에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도 오디세우스의 지략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살아남은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귀향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요. 전쟁에서 10년, 귀향하는데 10년, 이렇게 해서 20년을 고향을 떠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히 한 남자가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달라진 20년 전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말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6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영화를 보시는데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먼저 주인공인 오디세우스입니다. 이타카의 왕이자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왕의 힘은 지략이에요. 마치 제갈공명 같은 역할이죠. 상황에 따라서 정체성과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때때로 자만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오디세우스가 하는 행동 중 어느 부분이 지혜고 어느 부분이 자만인지 이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페넬로페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내이자 카의 왕비인데요. 영화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인물로 나타나요. 왕을 기다리는 왕비 같은. 하지만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오디세우스가 지략을 전쟁에 이용한다 그러면 페넬로페는 왕궁 안에서 지략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는 텔레마코스입니다.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한 영화 배우죠. 오디세우스의 아들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갔을 때 이미 갓난 애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어요. 그에게 오디세우스는 아버지이면서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전설적인 영웅이기도 하죠. 텔레마코스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찾는 동시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테나, 지혜의 여신이며 오디세우스를 돕는 존재입니다. 실제 신으로 개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오디세우스의 양심을 보여주는 건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다섯 번째는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은 누구나 다 아시죠? 포세이돈이 실제로 나타나진 않지만 오디세우스가 가는 방향을 방해하고 기항을 막는 존재입니다. 그 바다를 지배하는 신 포세이돈이요. 마지막은 구원자들입니다. 오디세우스가 20년간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자 궁궐을 사실상 장악하고 구원자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이죠. 그들은 왕궁에 머물면서 페넬로페한테 결혼을 요구합니다. 페넬로페를 사랑해서 결혼을 요구하느냐? 오디세우스가 없는 이 이타카 궁궐에는 사실상 페넬로페랑 결혼하는 구원자가 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은 오디세우스는 귀향을 하려고 하는 사람, 페넬로페는 집을 지키는 사람,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를 찾는 사람, 아테네는 지혜의 신, 오디세우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포세이돈은 귀향을 방해합니다. 구원자는 주인이 없는 집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만 기억하셔도 오디세이의 복잡한 관계는 모두 다 해결이 돼요. 원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제우스의 법입니다. 제우스의 법은 뭐냐면 낯선 손님을 보호하고 환대해야 된다는 제우스의 법이에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지역이라면 무조건 이 법을 따라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호텔도 경찰도 핸드폰도 없다 보니까 여행자는 낯선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손님이 누구인지 먼저 묻기 전에 먼저 환대를 하고 식사를 준비해주고 잠자리를 준비해주는 그런 관례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손님도 주인의 가족과 재산을 존중해야 되는 법도였습니다. 이 질서를 보호하고 관장하는 신이 바로 제우스예요. 그래서 제우스 관할에 있는 제우스를 믿는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 제우스의 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낯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신을 배반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 제우스의 법을 누가 어기는지 이거를 찾아보는 것도 관람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식사와 연애의 장면에 이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유심히 보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겁니다. 누가 누구의 음식을 먹고 있는지, 이 음식이 정당하게 제공된 건지, 주인과 손님으로서 그 경계를 지키고 있는지, 인물의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어요. 오디세이아에서는 인간과 괴물의 차이가 외모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법도의 행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이라도 손님을 막대하면 야만인이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손님에게 환대를 해주면 그 사람은 문명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의 법은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나는 나보다 약한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가? 명예와 기양이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굉장한 명예를 얻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지략을 노래하고 그는 역사에 남을 만한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영웅이 됐다고 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계속 남을 속이고 남을 죽여야지만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관계를 열어야지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죠. 영화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디세우스가 원하는 건 영웅으로 기억되는 걸까? 평범한 남편이나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걸까? 명예와 귀향이 충돌할 때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마지막은 바로 구조인데요. 오디세우스는 떠나는 순간부터 영화가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 한가운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완벽하게 순서를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만 따라가면 돼요. 이 장면은 현재인가 과거인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디세우스는 뛰어난 이야기꾼이면서 거짓말에도 능한 사람입니다. 그가 들려주는 말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꾼 말인지 그거를 생각해보는 것도 저는 재미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가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냐입니다. 오디세이는 가볍게 보면 괴물을 물리치는 용감한 영웅의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질문이 있어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세상의 영웅이 된 사람이 평범한 가정의 남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고향이 내가 기억했던 그 고향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의 고향일까? 더 나아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디세우스의 진짜 적은 괴물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는 자만과 영웅으로 기억되고 싶은 욕망, 과거의 승리를 놓지 못하는 마음도 그의 귀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는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귀향하는 영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전쟁의 욕망에서 살아가려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오디세이를 볼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오디세이가 어떤 괴물을 물리치는지, 어떤 지혜를 발휘하는지만 보지 마시고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읽는지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를 본 뒤에 이런 각성이 저는 있었어요.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 지금까지 스포없이 보는 관람 가이드였습니다. 이 다음 편은 이 오디세이아 원작을 보고 인문 고전책을 읽은 관점에서 이 이야기의 인사이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다음 편에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디세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영상을 끄냈지만 그냥 재밌는 영화예요. 생각 없이 괴물을 어떻게 무찔리고 거기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봐도 충분히 재밌는 영화지만 이 이해관계를 조금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디세이 재밌게 보시고요. 저는 다음 편 오디세이아 원작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